현재 시간 3시 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네. 자,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 체크해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일단 시장 질문부터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자 오늘은 이창원 IM증권 PB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PB님께 시장 질문 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실 미국 쪽에서도 중국 쪽에서도 훈풍이 계속해서 들려왔기 때문에 오늘장 그래도 연이틀 상승하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가졌던 거 사실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 좀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장 초반 자체의 상승 흐름이 조금 더 이어졌으면 했는데 우선은 네. 그러지는 못합니다. 당연히 우리 모두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크다는 건 그 가운데 반도체, 특히나 어제 크게 올랐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배제한다 하더라도 반도체 소부장에 속하는 많은 기업들이 오늘 꽤나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직 반도체는 역시나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역시 어디 빨리 매도를 하는 게 맞았다라고 하는 생각, 그 모든 네. 것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지금 반도체가 여전히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맞죠. 반면 저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기업의 실적이 우선은 D램과 낸드 쪽에서 꽤나 괜찮게 나왔습니다. 필연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특히 메모리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월등히 더 높은 SK 하이닉스는 이제 3분기에 대한 실적 자체 전망이 조금 더 상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가가 지금 시점에서 올라간 그게 저는 단기적으로 고점을 형성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앞으로 1, 2개월 동안은 주가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분명 더 보유한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지고요. 마이크론이 콩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HBM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것. 그걸 감안한다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역시 흐름 자체는 괜찮을 것이고 그것은 국내 증시 코스피가 되든 코스닥이 되든 단기적으로 2700포인트를 돌파하는 것은 결국 시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 상당 부분 많은 어려움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네. 시장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것을 저는 권해드리겠고 오늘 종목들이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굳이 흔들리지는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전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어제 보면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모두 다 잘 가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드문 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오늘은 또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같은 그런 장세가 계속 이어지다가 어제 좀 달라지나 싶었는데 네. 지금 오늘은 또 좀 약간 이제 수급이 바뀌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오늘은 많이 흔들리죠.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100만 원을 우선은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제약바이오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리 보입니다. 기업마다 당연히 차이는 있겠으나 CDMO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 그중에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굳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목표 주가 120만 원 나와 있는데 그 목표 주가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서 가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기타 섹터가 때에 따라서는 순환매 장세에 따라 당연히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우선은 시동을 다시 한번 걸었고요. 제약 바이오는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잘 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국면이다라고 하는 것. 기타 2차 전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반반 정도. 그 외에 조선이나 철강 여러 가지 섹터에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니까 네. 시장 너무 크게 흔들리지도 말고 종목들 너무 크게 흔들리지도 말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결국은 좀 중심을 잘 잡아봐야 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질문들, 고민들 함께 나눠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토큰증권 관련주 내에서 한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갤럭시아 머니틀인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지은 대표님 합류하셨거든요. 바로 들어볼게요. 자, 종가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이재현 대표님 의견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STO 관련돼서 이제 법제화를 좀 시동을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온 상황인데 일단 좀 의미가 깊은 것은 지금 여당과 야당 이 두 당 모두 STO 관련돼서 법제화 쪽은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그 측면인데 그렇다 보다면 특별히 이제 충돌 상황은 없지 않을까 그럼 좀 스무스하게 이런 소화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이미 STO 관련된 정책들은 다른 나라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뒷받침을 해주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좀 늦어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아마 정부 정책 올 안에 지금 좀 그 법제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속도가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그렇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잘 없다 보니 관련주들이 좀 변동성이 큰 부분은 있지만 그 안에서도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진짜 실질적으로 STO 관련돼서 이게 법제화가 되면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종목으로 또 이렇게 꼽히는 만큼 지금 STO 관련된 업무 협약을 굉장히 많은 증권사들과도 맺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관련돼서 앞으로의 모멘텀 좀 기대해 보실 만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예. 단기적으로 대신 좀 대응을 하셔야 되고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비중에 대한 조절 반드시 필수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TO 관련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수혜가 맞는데 그래도 변동성이 크니까 좀 주의해 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롯데 웰푸드 여쭤볼 텐데요. 자, 대표 상품인 빼빼로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맛있는 과자라서 저도 참 좋아하는데 네. 해외 분들도 그 맛을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자, 이 롯데 웰푸드 종가 매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자, 두 분 다 동그라미 들어주셨고요. 이청원 PB님 말씀 들어볼게요. 올해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식품 쪽에 한 번씩은 다 큰 훈풍이 봅니다. 네. 롯데 웰푸드도 과자를 기반으로 해서 결국 한 차례 훈풍이 불긴 불었는데 주가의 조정이 꽤나 나왔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일정 부분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올해 이 K 과자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를 돌파할 가능성이 조금 더 제기가 되고 있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핵심이 되는 시장이 결국 인도입니다. 인도 하부모 합병에 따른 판매 증진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올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액은 아쉽게 크게 늘어난 게 없는데 비용이 급격하게 줄어듦에 따라 영업이익이 49.8% 증가한 1,00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동사와 함께 오리온이라든지 크라운 제약 같은 기업의 회계적인 측면에서 전부 다 살펴보더라도 롯데 웰푸드만 지금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용의 절감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거. 그러면 앞으로 올 하반기 기준으로 남아있는 시점 기준으로 인도가 되든 국내가 되든 매출액이 조금만 더 늘어나게 되면은 영업이익의 개선은 가장 크게 나올 기업이 저는 롯데 웰푸드가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동사의 주력 상품 앞서 이야기한 빼빼로 당연히 맛있습니다. 어제도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인도 같은 경우에서는 롯데 초코파이라고 하는 이 제품이 시장에서의 간식 기준으로 점유율 지금 1위고요. 여기에서 연간 750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식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특정 식품에 한번 꽂히거나 수요를 한번 딱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 수요를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웰푸드는 우리가 올해 연말 그리고 길게 보면 내년까지도 앞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를 크게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 영업이익 개선 기대된다라는 부분들 롯데 웰푸드의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제약인데요. 최근 주가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오늘은 살짝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조정이 기회가 될까요?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엇갈렸는데요. 일단은 이청원 PB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동사가 지금 리포락셀이라고 불리는 위암치료 약물을 중국 시장에서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시판 그러니까 오른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요. 제가 어제 조금 이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핵심이 되는 것은 이 위암입니다. 위암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5번째로 많은 발병을 일으키는 암인데 그 핵심이 되는 시장이 지금 중국이라는 것. 연간 기준으로 위암 환자가 대략 100만 명 정도가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절반이 중국입니다. 당연히 중국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가장 큰 시장에서 지금 대화제약이 시판이 허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멘텀이 지금 시점에서 꺾일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위암도 사실상 말기가 되면 치료가 어렵죠. 동사의 제품은 경구용입니다. 그래서 초기나 한 중기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게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더 높고 그렇다면 동사의 제품이 일정 부분 중국 시장에서 꽤나 큰 활약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걸 모두 감안한다면 저는 주가가 오늘 장대 음봉이 꽤나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올라가도 크게 이상하진 않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종가 매수 한번 해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중국에 위암 환자가 많다라는 사실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이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기대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지은 대표님은 X 주셨는데요. 그 이유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뭐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시장에 대한 부분보다도 지금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살짝은 흔들리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일단은 X를 드렸고요. 지금 또 제가 기술적으로 차트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시가를 깨지 않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오늘 같이 어저께 굉장히 강한 시세로 마감을 했는데 어저께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오늘 시가를 좀 깼다라는 부분이 저는 좀 깨름직해서 일단 좀 한번 피해가는 게 어떨까. 한 2거래일, 3거래일 정도는 더 확인을 하는 과정을 좀 거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오늘 좀 고점에서 약간의 매물 출회 또 뭐 차익 실현 물량 이렇게 나오는 압박스러운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오늘 이제 이번 주는 좀 넘기고 혹시라도 제약바이오 흐름에 다시 한번 강한 재매수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시장에서 더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그때 다시 한번 좀 기술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도 체크하고 매수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X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성장 모멘텀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동의하시지만 지금 이지은 대표님께서는 제약 바이오 쪽의 그 추세에 대한 우려 그것 때문에 한 2, 3일 정도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잭시믹스를 운영하는 브랜드 X 코퍼레이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지금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브랜드 X 코퍼레이션 두 분의 의견 들어주세요. 자, 여기서 두 분 다 자신 있게 동그라미 들어주셨고요. 자, 이청원 PB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동사의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에 저도 조금 초점을 맞췄는데요. 사실 오늘 이 종목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네. 또 그럴 것이 동사의 실적이 2분기까지 참 괜찮았는데 3분기의 실적 전망이 2분기만큼 좋은 건 우선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가는 전년 대비 거의 2배 이상 올라간 거죠. 실적이 2배 이상 늘어날 만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주가가 2배 이상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괜찮으나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약간의 아쉬움도 조금 있었고 여기에서 주가가 더 뻗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금 에슬레스틱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제품에서의 시장 점유율과 동사의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초점을 맞춘다면 동사에 대한 최근의 목표 주가 리포트상으로 대략 15,000원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더 튀을 수는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FNF도 그렇고 최근에 의류 관련된 기업들이 결국에는 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른 수혜까지 고려하면은 오늘이 그래도 고점은 아닐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동그라미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지은 대표님께 추가적으로 질문 드릴 게 있어서 네.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일단 이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의 의견도 궁금해지고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여기서 뭐 경영권 분쟁 뉴스도 있더라고요. 이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건지 이것도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묶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경영권 분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식시장에서 어찌 보면은 가장 좀 좋은 재료, 네. 좋은 하나의 좋은 좀 모멘텀으로 작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시장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아직 그와 관련된 소식으로 움직임은 딱히 나오지는 않는 것 같고 오늘의 움직임은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에서의 잠재적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하나의 재료와 모멘텀으로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 정도는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중국에서 이제 점포를 점점 늘려가고 있는 기업인데 중국 경기 부양 관련돼서 지금 소비 쿠폰을 중국에서 950억 원 정도를 풀었고 그와 관련돼서 지금 화장품, 의류주들이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그냥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중국의 진출을 이제 시작을 했고 앞으로 점포 수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질적인 직접적인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 원래 기존에 유통사가 있었는데 중국에서의 유통사를
바꿨습니다. 근데 그 유통사가 5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기업으로 바꿨고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더 크게 펼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확보하게 될 수 있는 거고 이번에 새롭게 모델을 이제 또 선정을 했는데 여자아이들의 우기라는 모델을 선정을 해서 중국 시장과 한국 시장 양쪽을 다 잡겠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매출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부분이 이제 예전에는 레깅스 여성분들만 많이 입으시고 좀 젊은 타겟층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한계점에 대해서 좀 언급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골프웨어 브랜드가 지금 40, 50대 남성분들에게도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오피스룩에 대한 출시도 있어서 지금 다양한 연령대와 그리고 다양한 성별, 모든 성별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내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 일본과 대만에도 워낙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서 이와 관련돼서 좀 긍정적으로 저는 실적 시즌에도 괜찮고 또 중국 소비주로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브랜드 X 코퍼레이션에 대한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이 종목 최근에 굉장히 잡음이 좀 많았었죠. 민희진 대표와 관련해서도 잡음이 있었고 이 아티스트 개인의 잡음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여러 가지 우려를 딛고 주가 상승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하이브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엇갈렸는데요. 이재현 대표님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일단 하이브는 사실 조금 길게 호흡은 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를 드린 이유는 이제 분할 매수 관점의 시그널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움직임이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더 하반기 우리가 11월, 12월까지 가야 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3분기의 실적은 별로 좋진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번에 이렇게 엔터주들이 다시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건 연기금과 외인이 이제 밸류업 지수에 SM과 JYP가 편입이 되면서 엔터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내년에는 BTS 완전체가 이제 돌아오고요. 그리고 리세라핌도 그렇고 엔하이픈 이런 신인 그룹들이 점진적으로 지금 더욱더 팬덤을 형성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수익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위버스도 구독과 또 광고에 따른 수익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4분기 그리고 내년 갔을 때 실적이 다시 한번 좀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점과 지금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와 이 분쟁 때문에 굉장히 좀 노이즈가 많고 피로감을 느끼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일단 결정이 어떻게 나더라도 이제는 시간이 워낙 많이 지났기도 했고 그 부분을 따라서 어느 정도는 그냥 이제는 결과보다는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하이브는 5회 긍정을 의견을 드린 이유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는 전략에서 이제는 조금씩 시그널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로 5를 들어드렸습니다. 4분기부터는 실적 개선될 가능성,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물량 모아가도 될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5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청원 PB님 의견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엔터주가 지난해 2023년 1월부터 대략 6월까지 관련된 기업들 주가 흐름이 다 좋았습니다. 하이브, SM, JYP 엔터, YG까지 다 좋았는데 그 시기에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음반과 음원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이에요.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사업 자체가 많이 바뀌었죠. 기존에 아티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방송 출연이나 광고, 공연이 핵심이 되었는데 그게 이제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거나 굿즈를 판매를 하거나 음원과 음반 매출 이게 핵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 엔터 관련된 기업들의 음원과 음반 매출이 괜찮은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중화권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적으로 가장 큰데 여기는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개선되기는 하였습니다만 지난해 너무나 안 좋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올해 8월 기준으로는 이미 전월 대비 29.7% 역성장을 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영향력이 큽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조금 더 감소하는 거죠. 최근에 중국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이제 중화권에서의 매출이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은 있으나 지난 몇 년 동안 이게 조금씩 탈피를 한 거죠. 일본을 넘어서 북미 그리고 남미 그쪽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엔터 회사들은 이제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해 나가고 중화권을 이제 탈피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이는 그리고 어제부터 밸류업 지수와 또 기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주가 흐름을 우리가 주가의 우상향 흐름 그 토대라고 할 수 있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X 의견 들었다는 것 조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엔터주가 추세에 반전할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것은 아직 퀘스천 마크가 붙는 상황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이브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저희는 마감 지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